새벽 3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극심한 다리 통증에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누군가가 종아리 근육을 비틀어 짜내는 듯한 그 고통 말입니다. 실제로 70대 김 씨는 매일 밤 이 공포와 싸우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다리가 뒤틀리면서 깨어나는데 그 순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단 10초 만에 멈출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의 특정 부위를 꼬집기만 해도 즉시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왜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지, 과학적 원인부터 응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신기한 대처법, 그리고 아예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 비법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윗입술 꼬집기 방법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빠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다리 쥐에는 명확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근육과 신경의 노화. 나이가 들면서 우리 근육 섬유는 점점 줄어들고 신경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뇌에서 이제 그만 수축해라는 신호를 보내면 즉시 근육이 이완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신호 전달이 지연되면서 근육이 계속 수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마치 고장난 스위치처럼 꺼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 혈액순환 저하.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근육은 도움이 필요해 라며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 전해질 불균형.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약물 복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인, 수분 부족과 근육 피로.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어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됩니다. 또한 평소보다 조금만 많이 움직여도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면서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60%가 다리 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다리 쥐가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즉시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쥐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박 씨는 평소와 다르게 오른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났습니다. 그냥 주려니 하고 참고 지내던 중 어느 날 다리가 심하게 붓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권유로 병원에 갔더니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을 받았고, 만약 더 늦었다면 폐색전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들. 첫째, 한쪽 다리에만 지속적으로 쥐가 나면서 붓기와 열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혈관에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거나 수술 후 또는 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다리 쥐와 함께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혈전이 폐로 이동해 폐색전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의식 저하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갑게 느껴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말초혈관 질환이나 동맥 폐색을 의미할 수 있어 혈액 공급이 심각하게 차단된 상황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신경병증이 생겨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단순한 쥐가 아니라 신경 손상의 신호일 수 있어 혈당 관리와 함께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가 발가락이나 발등에 상처가 생기면서 동시에 다리 쥐가 심해진다면 당뇨발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부전 환자의 경우 다리 부종과 함께 쥐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 다리에 혈액과 수분이 고이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밤에 누워있을 때 숨이 차거나
베개를 높게 베고 자야 편한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심장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약 중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과도하게 배출되어 쥐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 계열 약물도 근육 관련 부작용으로 쥐를 유발할 수 있어 의사와 상담 후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전해질 불균형과 독소 축적으로 다리쥐가 빈번해집니다. 특히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부종이 심해지면서 쥐가 자주 난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운동 후나 오래 걸은 뒤 일시적으로 생기는 쥐, 탈수나 무더위에 의한 쥐, 잠시 불편한 자세로 잠든 후 생기는 쥐는 대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자주 반복된다면 전해질 보충이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 다리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양쪽 다리 온도가 다르거나 한쪽만 붓거나 맥박이 약하게 느껴진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갑작스럽게 쥐가 났을 때 10초 만에 통증을 멈출 수 있는 놀라운 응급 대처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윗입술 꼬집기 방법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빠릅니다. 새벽에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다리쥐,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게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임상 경험과 한의학적 지혜를 바탕으로 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응급 대처법들을 공개합니다. 1단계 기본 스트레칭법.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즉시 발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세요. 이때 무릎은 곧게 펴고 발바닥이 수직이 될 정도로 강하게 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앉은 상태에서는 쥐가 난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손으로 발가락을 잡아당기면 됩니다. 누워있는 상태라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밀어내듯이 스트레칭하거나 수건을 발가락에 걸고 당겨주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허벅지 앞쪽에 쥐가 났을 때는 무릎을 굽혀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고 허벅지 뒤쪽에 쥐가 났을 때는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스트레칭해주세요. 2단계 혈자리 지압법. 한의학에서 수천 년간 검증된 혈자리 자극법입니다. 종아리 쥐에는 3가지 핵심 혈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산혈입니다. 종아리 근육의 가장 볼록한 부분 중앙에 있는 혈자리로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강하게 눌러주세요. 통증이 있어도 참고 지속적으로 눌러야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능천혈로 종아리 바깥쪽 뼈 아래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이곳을 양손 엄지로 동시에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쥐가 빠르게 풀립니다. 세 번째는 중도혈로 발목과 무릎 사이 정중앙 뒤쪽에 위치합니다. 이 세 혈자리를 순서대로 각각 10회씩 강하게 지압하면 웬만한 쥐는 모두 해결됩니다. 3단계 윗입술 꼬집기 비법. 이제 가장 신기한 방법을 공개합니다. 윗입술 중앙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강하게 꼬집으세요. 아플 정도로 세게 10초간 지속해야 합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자율신경 반사작용입니다. 윗입술에는 3차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뇌가 더 급한 통증으로 인식하여 다리쥐 신호를 차단시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도 사용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72세 이 씨는 이 방법을 배운 후 정말 마법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한밤중에 쥐가 나면 윗입술만 꼬집으면 5초 만에 통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4단계 혈류 전환법.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쥐가 난 다리를 반대쪽 다리 위에 X자로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두 다리에 힘을 주어 서로 밀어내듯이 10초간 버티면 혈류 패턴이 급격히 바뀌면서 경련이 해제됩니다. 이 방법은 근육 수축 방향을 강제로 바꾸어 기존의 경련 패턴을 깨뜨리는 원리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쥐가 났을 때 일어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5단계 온열 마사지법. 급성 통증이 가라앉은 후에는 따뜻한 수건이나 온찜질팩으로 5분간 찜질해주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찜질 후에는 가볍게 주무르듯 마사지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응급 상황별 맞춤 대처법으로 밤에 자다가 쥐가 날 때 윗입술 꼬집기, 다리 X자, 자세, 발끝 당기기 순서. 운동 중 쥐가 날 때 즉시 스트레칭, 혈자리 지압,
충분한 수분 섭취, 앉아있을 때 쥐가 날 때, 의자에서 발끝 당기기, 승산혈 지압, 다리 흔들기, 주의사항과 효과 극대화 팁으로 스트레칭할 때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세요. 갑작스러운 동작은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5분간은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세요. 이런 응급 대처법들을 익혀두시면 더 이상 다리쥐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생활 속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쥐가 난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아예 안 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30년 경력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조언입니다. 실제로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다리쥐를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예방법 1. 취침 전 적용요법. 매일 잠자기 30분 전 38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간 담그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족욕의 과학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이 발끝의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온도를 높여 경련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또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깊은 잠에 들게 하여 밤중쥐 발생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68세 정씨는 족욕을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매일 밤 괴롭히던 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족욕 없이는 잠들 수가 없어요. 족욕할 때는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물을 채우고 중간에 미지근한 물을 추가해 온도를 유지하세요. 족욕 후에는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고 보온 양말을 신어 채운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예방법 2. 다리 높이기 수면법. 잠들 때 발끝을 심장보다 10에서 15cm 높게 위치시키세요. 베개나 쿠션을 발목 아래 받쳐주면 됩니다. 이 자세의 핵심은 중력을 이용한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하루 종일 아래로 몰린 혈액과 림프액이 심장 쪽으로 원활히 돌아가면서 다리의 부종과 근육 피로가 해소됩니다. 특히 정맥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릎 아래만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까지 높이면 오히려 혈류가 차단될 수 있어 역효과가 납니다. 또한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으니 높이를 점진적으로 높여가세요.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높이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예방법 3. 다리 보온 관리법. 다리가 차가우면 쥐가 난다는 옛말은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근육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수축 반응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도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다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겨울철에는 보온 양말이나 레그워머를 착용하세요. 특히 잠잘 때 발이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발목까지 덮는 긴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가 18도 이하로 내려가면 말초혈관이 수축하여 쥐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적정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를 유지하세요.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되 취침 2시간 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세요. 탈수는 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 가볍게 걸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TV 시청이나 독서할 때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돌려주는 간단한 운동을 해주세요. 침실 환경도 점검하세요.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부드러우면 다리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이불은 다리 움직임을 제한하여 쥐를 유발할 수 있으니 가벼운 소재로 바꿔보세요. 취침 전 1분 스트레칭 루틴. 매일 잠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키세요. 침대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10초씩 3회 반복합니다. 이어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주세요. 허벅지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서서 한쪽 무릎을 굽혀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고 10초간 유지,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의외로 스트레스도 쥐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근육 긴장을 증가시키고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깊은 호흡이나 명상,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세요. 특히 칼륨 수치가 낮으면 쥐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3, 4주 후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으로 쥐를 예방하는 영양 보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약보다 음식이 먼저다. 이것이 한의학의 기본 원칙입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만으로도 다리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특별한 예방법들을 더해주면 완벽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연치유의 3대 천왕. 감자, 우엉, 대추. 첫 번째 주인공은 감자입니다. 감자 하나에는 바나나 3개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핵심 전해질로 부족하면 쥐가 자주 발생합니다. 매일 중간 크기 감자 1개씩 삶아 먹거나 감자를 얇게 썰어 끓인 감자차를 하루 2~3잔 마셔보세요. 74세 박씨는 감자차를 마신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생 괴롭히던 다리쥐가 거의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정말 감자가 이런 효과가 있다니 신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엉입니다. 우엉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우엉 100g을 물 1리터에 넣고 30분간 끓여 우엉차로 마시거나 우엉볶음이나 우엉조림으로 꾸준히 섭취하세요. 특히 우엉의 섬유질은 혈액순환도 개선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근육과 신경 기능을 안정화시킵니다. 대추 10개를 물 500ml에 넣고 끓여 대추차로 마시면 달콤한 맛과 함께 쥐 예방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전해질 균형을 위한 특별 레시피. 매일 아침 미네랄 보충 주스를 만들어 드세요. 바나나 1개, 시금치 한 줌, 아몬드 10개, 우유 200ml를 믹서에 갈아 마시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완벽한 조합입니다. 저녁에는 항쥐차를 준비하세요. 감자 1개, 우엉 50g, 대추 5개를 함께 끓여 만든 복합차입니다. 이 차 한 잔에는 시중 전해질 음료 3병에 해당하는 미네랄이 들어있으면서도 인공 첨가물 걱정이 없습니다. 숨겨진 영양소에 보고 견과류와 해조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하루 한 줌씩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경련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도 풍부해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미역국이나 다시마 우린 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시마를 우린 물에 레몬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미네랄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쥐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키므로 하루 커피 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과도한 염분 섭취도 칼륨 손실을 가속화시키므로 짜게 먹는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은 탈수를 유발하고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을 대량 소모시켜 쥐 발생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부득이하게 음주를 해야 할 때는 충분한 물과 함께 바나나나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세요. 혈액순환을 위한 특별 운동법. 영양 보충과 함께 혈액순환을 위한 특별한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종아리 펌프 운동으로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위로 젖혔다가 아래로 내리기를 20회씩 3세트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여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발목 돌리기도 효과적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천천히 돌려주면 발목 주변 근육과 인대가 이완되면서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은 까치발 들기입니다. 하루 10분씩 까치발로 서 있거나 걷기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계절별 맞춤 관리법. 여름철에는 에어컨으로 인한 냉기와 과도한 발안에 주의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전해질 음료를 적절히 보충하고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다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겨울철에는 보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족욕을 더 자주 하며 따뜻한 차 종류를 늘려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세요. 78세 김 씨는 이런 종합적인 관리법을 2달간 실천한 결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감자차와 견과류 섭취, 그리고 간단한 운동을 병행하니 20년간 괴롭히던 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밤에 푹 잘 수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다리쥐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응급대처법,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영양관리를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윗입술 꼬집기 같은 응급법은 당장 오늘 밤부터도 활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